아마 지금 추세라면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애들 막 뛰놀고 엄청 시끄러워.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잘 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대한민국은 이미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월 11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다행히 출산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마 지금 추세라면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소멸론 속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수학이나 영어는 좀 지루한데 생각해서는 뛰고 여기서 엉덩이 수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잘 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만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 아이만 잘 키워서 절대로 밝은 아름다운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매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현장 속으로 PD 리포트 이슈본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한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아보시면 알아요. 단순히 아이만 생각하면은 이해는 가는데 소음이 커. 어린이집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애초부터 어린이집으로 세워졌던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간 다툼의 시작은 바로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운영하던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돌봄의 공간이 없어진 아이들을 위해 아파트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논의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찬성하는 분들잖아. 근데 다른 동대표들은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 보통 아파트면 좀 괜찮은데 되게 비좁잖아요. 여기 되게 주상복합이라. 근데 애들 막 뛰놀고 이제 그 앞에서 그래요. 엄청 시끄러워. 메아리처럼 맨날 울려요.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못 살아요. 배고도. 그 젊은 엄마들은 얘기는 이제 뭐 활성화가 여기가 되고 그렇지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데 반대쪽 입장에선 어린이가 도대체 몇 년, 뭐 6년을 있겠냐, 7년을 있겠냐, 기껏해야 1, 2년 있다가 나가는 건데 다 이 동네 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그런 이해 상충 때문에 뭐 서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 주민들은 서로에게 원색적인 발언까지 쏟아내며 상처를 주었고 어린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갈등과 논란이 비단 이 아파트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반대하며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귀하디 귀한 요즘 어쩌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혐오 시설이 돼버린 걸까요? 이렇게 아동이 환영받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않는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저출산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리고 아이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지 저는 뭐 출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현재를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게 보호받고 양육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사실은 따로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고 197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따르고 있는데요.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생존권, 안전을 보장받을 보호권, 표현과 자유를 위한 참여권, 그리고 잠재 능력 발휘를 위한 발달권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를 다 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동이 뭐 독립된 인격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모든 아동들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권리는 충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에 대해서는 아동의 의견의 존중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세상을 위해 2019년엔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강연자는 배우 신혜라 씨. 그간의 상담학 공부와 자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 양육을 위한 비결을 나눴습니다. 부모님들이 공감을 행동 공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던지고 싶었어? 때리고 싶었어? 네,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공감이 결코 그게 공감이 아닙니다. 걔 행동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때린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걔의 그 때리는 행동, 뭘 던질 만큼, 뭘 잘못된 행동을 할 만큼의 그 감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자칫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도 부모를 이해해야 되고 부모도 아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신뢰가 쌓이겠죠. 뭔가 먹여주고 양육하는 그런 하기 위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이 자체만으로 함께 깔깔거리고 놀고 웃고 같이 마음 얘기 나누는 그런 놀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 시간. 어린이의 놀 권리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입니다. 놀이는 밥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놀이는 뭐 단순하게 그냥 놀이가 아니고요. 놀이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건강, 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질서, 뭐 사회성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이는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태권도장. 요즘 아이들이 뛰놀 곳이 없다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가득합니다. 안전! 다치지 않게 집중해서 운동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민수랑 하연이 너무 빨리 뛰지 말고 가볍게 뜁니다. 앞으로 달리기 출발! 도장은 아이들의 힘찬 기운과 건강한 땀으로 가득했는데요. 요즘 친구들이 발목이 엄청 약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처럼 많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활동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 하루 단 1시간이라도 아니 몇 분이라도 와서 뛰어놀고 운동하고 또 체계적으로 근력 운동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보완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도 공부하느라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체육 활동은 신체 단련은 물론이고 즐겁고 행복한 놀이가 되어줍니다. 달리기 하니까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땀도 흘리고 재밌어요. 일단 인성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힘 체력 같은 걸 좀 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이나 영어는 좀 지루한데 팀워크에서는 뛰고 여기서 운동해서 재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데는 지자체의 특별한 지원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 시행 중인 꿈 이룸 이용권 사업.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7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초등학생들의 96%가 꿈 이룸 이용권을 신청한 상황. 이 꿈 이룸 바우처 사업은 아마도 전국 최초로 또 저희 원주시만 하는 사업일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그 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어드려서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능을 찾아내고 발굴해냄으로써 또 그 과정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는 그 사업 참여자들의 그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세로미 씨는 꿈 이룸 이용권이 없었다면 주요 교과 학습이 아닌 예체능 교육을 선뜻 시킬 순 없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마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예체능보다는 국영수 쪽으로 공부를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엄마의 마음인 것 같고 보통은 국영수 위주로 보내고 싶어 하죠, 사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꿈 이룸 이용권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어. 오늘 뭐 했어? 달리기랑 발차기랑 스텝이랑 아무래도 꿈이룸 바우처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아이가 그래도 하고 싶은 예체능을 어떤 거든 여러 가지를 좀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되게 좋았고 그래도 저희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계부담도 사실은 좀 덜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제일 반가운 거는 내 아이가 내가 형편상 해줄 수 있지 않는 거를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런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4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당 사교육비는 평균 47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4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마저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예체능 교육은 아예 포기하고 국영수 같은 주요 교과목 학원만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원주시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예체능 교육비 지원 사업에 나선 이유인데요. 꿈미룸 이용권은 교육비 절감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었고 지역 인재 발굴에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꿈미룸 이용권 덕분에 처음 첼로를 접했다는 김서구 군. 지난 2월 체코 파르두비체 국제 콩쿠르 한국 본선에서 현악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내년에는 전 세계 연주자들과 겨루게 됩니다. 클래식 악기라는 게 우선 고가라서 접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피아노는 보편적인데 많이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진 재능에 싹을 틔우고 정성껏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천재가 있고 메시와 같은 축구 천재가 있고 또 피카소와 같은 그림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같은 그러한 그 음악 천재들이 있는데 어릴 때 이러한 그 재능이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설사 큰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릴 적에 이러한 그 예체능의 그 기능을 연습한 어린 친구들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어른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피아노 칠 수 있는 어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어른,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원주시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강원도 화천군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최근에 주목받는 화천군의 인기 장소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대형 키즈 카페입니다. 각종 오락기구와 대형 정글짐이 한 층에 들어서 있을 만큼 큰 규모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어 총 면적이 무려 5,100제곱미터를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4세부터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실내 놀이터예요. 화천 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럼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전에는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학교에서 기간별로 방문하시고 오후에는 개인별로 아이들이 학교 후에 또는 어린이집 하원 후에 이곳에서 놀이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시설이란 것도 놀라운데 곳곳에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습니다. 덕분에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노는데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전에는 그런 놀이 키즈 카페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항상 중천까지 나가가지고 놀고 했었는데 뭐 1시간 놀면 작게는 뭐 10,000원, 어때 비싼 데 가면 2만 원 넘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춘천까지 나가는 그 자동차 비용도 고려해서 하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이번에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그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쉽게 와가지고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곳은 단순한 키즈 카페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영어로 인사를 나눈 아이들은 수업 준비를 했고 또 다른 교실에서는 첼로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대체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7시까지 저희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돌봄을 하고 있고요. 돌봄 기능에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가 끝나고 오후 2시 이후가 되면 저녁까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하루 한 65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이 시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초등 온종일 돌봄 시설, 바로 화천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육, 댄스, 음악 수업을 포함해 교과 학습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화천군의 아이들은 대부분 방과 후에 이곳 커뮤니티 센터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1학년 교실이고요. 지금 외국어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 시간. 한 반에 한국인과 원어민 2명의 선생님을 배치하는 이른바 투 담임 제도를 도입해 대도시 부럽지 않은 양질의 영어 교육이 가능합니다. 원어민 한 분, 한국생 한 분, 이렇게 네. 두 분이 수업 듣는. 네.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보통? 영어 수업 원래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생활 속에서 계속 말 걸어주니까 영어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또 영어가 좀 어려운 아이들도 한국인 선생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영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스터디 카페와 진로 진학 상담센터까지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돌봄과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선생님도 대부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좋고 화천이 이런 시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왔을 때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화천이 좋다. 여기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영어라든지 뭐 음악, 뭐 첼로라든지 여서 다양한 그런 교육들을 접하면서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직접 사비로 하려면 얼마 정도 들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못해도 한 150 정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당. 전 2명이니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만족도가 좋죠. 애기도 수업 재밌다고 하고 유치원 마치고 가서 작년에는 발레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유아 수학이랑 여러 가지 유아 체육 이런 거 잘 당첨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애들 너무 좋아해요. 화천군은 인구 약 2만 명의 작은 지자체지만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아이 친화 도시를 표방한 덕분에 실제로 출산율까지 반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24년도 출산율이 지난번에 발표됐는데 전국 출산율이 0.75명이에요. 화천 출산율이 1.51명입니다. 2배가 넘어요. 이런 복지시책이라든지 아이 키우기에 근심을 많이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행정에서 함께 노력하니까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100명이면
화천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입학생을 보면은 50명은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50%는. 근데 지금은 중학생 졸업생 수보다도 고등학생 입학생 수가 더 많아요. 오히려 낙지는 않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화천 커뮤니티 센터의 온종일 돌봄 교육 과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합니다. 아동 권리를 신장하는 한국형 모델로 전 세계 복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고 특히 우리 돌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와서 벤치마킹하고 오고 견학도 오고 그렇게 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잘 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담 없이 또 이 시설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거에 가장 좀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서 쉬고 활동하고 또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보다 좀 안전하고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많이 변화를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특히 가슴에 더 와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려면 가정과 사회, 국가, 우리 모두가 한 마을처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아동이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사회의 미래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